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사팔랩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마음과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곧 세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그림을 그리는가에 따라서 세상도 역시 그 그림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행복의 그림과 감사의 그림을 많이 그리도록 하십시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입은 어떻게 보면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녀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입이 예뻐야 여성도 입이 예쁘고 남성도 입이 잘생겨야 자녀 복도 있는 건데요. 입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입술을 내밀고 있는 사람은 애정상 이별할 수가 있습니다. 입을 내밀고 있는 것은. 입을 내민다는 것은 내가 불만족이 있을 때 입을 내밀게 됩니다. 그럼 입이 불만족이면 남편에 대한 불만족 또 남친에 대한 불만족이 되는데요. 그런 불만족이 있는 사람과 이별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입술을 내밀고 있거나 아니면 그 상대가 맞지 않는 사람과 오래 살다 보면 입이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내 불만 자체를 표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으면 내가 입이 비틀어지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입술, 앵두 같은 입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앵두 같은 입술은 괜찮은가요? 좋죠. 앵두 같은 입술은 매력적이죠. 그런 앵두 같은 입술 자체가 자녀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앵두 같은 입술 자체는 자녀에 대한 집착이나 집요한 이런 부분도 있죠. 그 여성은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한 여성인데 아이가 미국에 사고로 죽었죠. 맞아. 예. 그 이후로 치과 상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그렇게 덕이 있어도 아이의 복이 없다면 이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또 아니면 뭐 손자 손녀를 놓을 때는 꼭 나를 잡고 놓으세요. 절대 그냥 놓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주에는 지나온 내력에 좋고 나쁜 업 자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어떤 업에 의해서 뒤틀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법령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령은 밑으로 흘러야 돼요. 법령은 밑으로 쭉 흘러야 되는데 법령을 감싸 안으면 굉장히 나쁜 법령이 됩니다. 이 법령은 나의 직업군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다 볼 수가 있지만 상세히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이 법령 자체는 이렇게 입을 물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입을 물고 들어가 감싸 안으면 안 되고 법령은 밑으로 퍼져 내려가야 돼요. 아드님들도 팔자주름이 너무 깊이 보여서 이걸 갖다가 손보려 그러면 손보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팔자주름은 좋은 것이다. 다만 팔자주름이 깊이 패였는데 칼이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파인 이런 팔자주름은 굉장한 전문가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팔자주름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계열에서 얼마만큼 일을 하고 얼마만큼 유능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법령이 흐린 사람을 내 부하 직원으로 사면 어떻습니까? 망한 거예요. 이 법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령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윗사람과 이렇게 상생하면서 살겠다. 법령이 흐린 사람을 하면 꼭 윗사람한테 항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보고 사람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성이 되게 너무 예쁘게 보인다. 여우같이 보인다. 이런 여성들은요. 반드시 그 뒷면엔 도끼가 있습니다. 장미도 가시가 있듯이 그 여성한테는 보이지 않는 독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소식을 들어보니까요. 대구에서 윤사모라고 창당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 창당한 인원이 당원은 80명이 모여서 그 대구에서만 1,200명의 입당 원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건 이제 나온다고 확신이 쓴 거예요, 벌써. 나라를 구해줘 윤석열 이렇게 돼 있죠. 창당 이유에 대해서는 홍경표 회장은 합리적 보수가 필요하다. 합리적 보수란 좌파든 우파든 중도이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배척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분이 문정부에서 채택한 전 총장이긴 하지만 이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당인가요? 여당인가요? 중도인가요? 누구요? 윤석열 씨의 이런 성향으로 봤을 때. 야당이에요, 100%.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당이 됐으니까 야당이에요. 윤석열은 국짐이에요. 국짐당이 되는 국짐이에요. 거죠. 네. 100% 국짐입니다. 저 사람은 하는 행동도 그렇고 국짐이고 이 상관격이란 상관은 야당성입니다. 무조건 야당이에요. 그러니까 강대강이고 약한 그럼 자한테는 이렇게 약하고. 될 수가 있죠. 이게 예. 막 정권이 바뀌어서 야당이 여당이 되면 야당이 남을 사람이에요. 또 그렇죠. 그렇게 제가 야당이 그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네.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좀 반대적으로 가는군요, 이분은. 지는 약자를
약자를 보호한다는 이런 뭡니까 좀 개념이 있지만은 사실 남북엔 더럽거든요, 실제 그런 것들은요. 네. 그러니까 잘 나가거나 너무 권력이 세거나 강자한테는 조금 들이받고 싶은 이런 들이받거든요. 성향인 그러니까 거죠. 하극상의 형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네. 윗사람을 무조건 나의 윗사람만 안 듣고 아랫사람과 돈독하게 하고 친구와 돈독하게 하는 게 이 상관계의 특징이고, 이 상관은 윗사람만 보면 이상하게 미운털 박힌 듯이 말 안 들으려고 삐딱하게 행동도 그렇게 합니다. 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성향이 뭐 완전히 보수적이다. 왜냐면 국힘당에서 워낙 이렇게 코드가 맞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분은 네, 무조건적으로 그냥 야당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힘이 코드 맞든 안 맞든 약자 보호 원칙에서 이 사람 자체는 그렇게 맞습니다. 갈 가능성이 많은데, 예. 약자 보호하는 게 아니고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네. 당 관계자는 전 총장과 당의 교감은 아직 없는 것이지만 당원이 늘어나면 연락이 닿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희한하죠. 이것도 운인가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뭐 나라를 구해줘, 뭐 백조니 별이니 이렇게 주변에서 제가 자꾸 띄워주는 분명히 게 이야기했습니다. 5, 네. 6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이제 5월 달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5월 이번 달이 주가 4월 말입니다. 예, 4월 말에 5월 달이 별로 남지 않으니까 슬슬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야기한 윤모 씨의 운을 정확하게 보고 일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운에 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기운을 받고 나가야 된다는 이런 뭡니까? 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대국 경북이 앞장서서 나라를 구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분들이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대구 경북이 앞장서서 나라를 구했다라고 말한 분은 이전 대표입니다. 대구에서 각각 창당을 했습니다. 이게 우연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잠룡들의 팬클럽도 꾸준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12,000명이 참여하는 페북의 홍준표 팬클럽, 유승민 전 의원의 팬클럽, 유심초, 안철수의 국민당 대표 안국모, 안철수와 함께하는 국민모임, 원희룡 제주지사의 프렌즈원도 프렌즈원 응원을 보태고 있습니다. 요 이름도 보면은 대표님 보시기에 이름 혹시 여기 잘 지은 거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렌즈 원이 낫네요. 프렌즈원, 네. 원희룡 씨. 예, 이름을 따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프렌즈 원. 프렌즈 원. 요즘 세대에 맞다고 봐요. 요즘 세대 맞는 이름은 프렌즈원. 이름을 모아서. 예. 유심초, 됐어요. 무슨. 안국모. 됐어. 예. 국모. 안국모는 사실은 이 여성성 아닌가요? 국모 하면은 왠지 그 국모가 떠오르는데. 예. 이름은 대표님 이름은 보시기엔 정말 세련되게 지어야 되는데, 뭐 유심초라는 것은 뭐 그럴듯하겠지만 너무 뭐랄까요. 나이 든 사람의 부름 같은 느낌도 듭니다. 약간 좀 다 노쇠했어요. 이름들이. 네. 그래서 좀 더 뭐 아까 원희룡 같이 그런 이름은 프렌즈 원. 프렌즈 원 그런 건 예. 괜찮습니다. 우정은 어때요, 대표님? 됐어요. 그냥 무슨 우박 어때요, 대표님? 우리가 박 대표다. 아니 난 추장관. 우리가 주장한다. 우추. 네. 네. 여러분들, 저희 486 가족분들도 한번 이름을 지어 주시죠, 우리. 저희가 그거죠. 박 대표 사이다 하죠. 근데 지금 사람이 그렇게 모이진 않네요. 1,000명이 안 돼 가지고. 네. 네, 여기 계신 분들 박 대표 사이다 구독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1,000명을 모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예, 제니퍼 님이 딱 말씀하셨네요. 꼰대 느낌 맞습니다. 팍팍 나는 이름들. 유심초가 진짜. 뭡니까? 예. 솔직히 이 말씀 들으면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물론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겠지만은 그런 경험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도 막히고 저렇게 해도 막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결국 못 하는 거예요. 너무 고정관념이 많군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젊은 피가 필요하다는 건데 안국모는 안국모 대신 아까 제니퍼 님이 안궁금 이렇게 팬클럽 이름을 안궁금. 네. 조국 똘만이냐라는 거에 이제 소송을 김용민 씨한테 그 얘기를 해서 김용민 의원이 고소를 했죠. 근데 이번에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패소 판결을 받은 거를 사실은 이분이 꼭 그거를 승소하기 위해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항소는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 댓글을 보니까요. 너 누구 똘만이냐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증명을 해준 꼴이 됐습니다. 짜장의 똘만이는 H가 되나요? 아니면 짜장 H. 똘만 H.
근데 겉보기에만 그렇지 실제로는 지금 직위가 없고 백수시니까. 아니에요. 다 자꾸 흔들고 있어요. 아 그래도요? 직위가 없는데도요? 뒤에 모든 뒷배가 바로 H예요. 이 두 사람 자체가 이 대권에 대한 이런 욕구나 욕심 다 알고 있고요. 서로 그걸로 해서 이제 합쳐진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조국 사장님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이렇게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세상 일은, 현실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세상 일은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상상 이상의 일도 생길 수 있고 그 이하의 일도 생길 수 있지만은 자기의 생각과 반대로 갈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미 길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길은 정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의 기가 왕하고 하늘의 길을 많이 받느냐, 어떤 사람의 운이 더 나으냐에 따라서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대권자가 쫙 나왔다. 사주 쭉 보면 이 사람 되겠네. 딱 지금 그 사람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됩니다. 되는데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지금. 이재명 지사 운 나쁘나? 운 좋아요. 좋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답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제가 불안하다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서울시장도 불안하다 했잖아. 벌써부터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예전부터. 몇 달 전에 벌써 서울시장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 불안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하는 건 불안해요. 그냥 망치려고 작정한 거예요. 민주당은 이 사람이. 네. 그것은 이제 내년에 운기에 따라서 돌아가는 것인데 이미 운기는 정해져 있고 사람들만 바뀔 뿐이에요. 누군가가 대해서 뭐 킹메이크 한다고 그 사람이 대통령 안 될 사람이 대통령 되고 대통령 될 사람이 또 안 되고 그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다만 진보를 끌어모으는 조그만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은 모든 것은 그 사람 운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 대통령의 운기에 따라 나라의 구분이 바뀌는 거 아시죠? 저희 48랩으로 후원해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정님, 추선영님, 김윤준님, 박성철님, 김순자님, 백종수님, 이상원님. 저희 쪽으로 후원해주시고 또 물품, 또 뭐죠? 식품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사님께서 주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방정부 74곳으로 확대가 돼 있고요. 아마 이 공동 제안에 74개 지방 정부가 화답을 했다고 하는 거니까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요. 이재명 지사님이 어떻게 보면은 일을 제대로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구체적으로. 저분도 이제 조금 있으면 선거가 되니까 신경 쓰는 거고요. 네. 아무튼 처음처럼 똑같은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대로 자동차를 처음 샀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뭐 기스 날까봐 떼탈까봐 닦아주고 하다가 딱 5년 지나면 그들도 보지 않고 그냥 짐짝처럼 하는 게 사람의 심리인데 이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도 처음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편분들 부인을 처음 봤던 그 순간처럼 기억하시고 계속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살 좀 쪄면 어때? 살이 쪄야 또 부인이 튼튼해야 또 집안일도 잘 보지. 미워하지 마시고 예뻐해주세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 결혼할 때나 지금이나 다 같은 마음이시죠? 아니요,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변했어요? 네. 재천 선생님 빼고요. 네. 네. 담임 선생님도 변하지 네. 않았을 거고. 자, 우리 정치도 좋고 다 좋지만 가까이 항상 얼굴 보고 지내야 되는 가족들하고 서먹서먹하게 지내지 마시고. 예. 맞습니다. 사실은 뭐 화기애애하게 정치는 지내세요. 정치고 정치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가족 네. 화합이 더 우선이에요. 뭐 그분이 국신자 좋다면 나도 국신자 좋아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민주당 가끔은 마음에는 안 들지만 편을 좀 들어주세요. 편들어 주셔야 네. 돼. 국진담이라면 맞다 말이야. 뭐 대통령 욕하면 말을 그땐 대답하지 마시고 마라탕 욕하면 맞다 박수 치주고 그렇게 하세요. 네. 괜찮아 그런 거는. 예. 한 번은 져주세요. 예. 아니 져줘도 돼요. 가족 화합을 위해서는 가족이 문제지. 가족이 있어야 또 나라가 있는 거니까 가족이 우선이에요. 근데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막 화내지 마시고요. 누구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게 남편이에요. 그런데 부인도 알 거예요. 그거 이해한다는 거. 네, 오늘 저녁 식사는 우리 배우자 입맛에 맞는 걸로 선택하셔서 외식도 하시고 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수요일 날 네, 수요일 날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뭐 더 좋은 소식 있으면은 번개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